윤 박사님의 MBTI는 어떻게 되십니까? 안 알려줌. 제가 MBTI를 얘기했거든요. 내가 볼 땐 아닌데? 당신 T인데? 당신 F인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뭐가 이미지가 안 맞는 거지. 내가 보기엔 당신 O형인데? 그래서 안 알려줍니다, 그냥. 또 이거 욕하면, 내가 보겠다는데 당신이 뭐 자꾸 문제 있다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흐름이라 좀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될 것 같네. MBTI는 약자잖아요.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라고 하나. 브릭스 모녀 이분들이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그 분석 심리학의 모델을 차용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심리학자가 아니고 엄마 캐서린 브릭스는 소설가고 딸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 이분도 소설가인데 이분도 학위는 있는데 그게 정치학인가 뭐 그래요. 심리학은 아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가들이 만든 거 맞냐? 이런 비판 중에 하나고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도 사실은 이 정신분석학계에서는 완전 주류라고 하긴 어렵죠. 주류는 프로이트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인데 여기 반발해서 튀어나온 사람이에요. 융의 심리학자들은 이제 분석 심리학이라고 해서 내양, 외양, 직관하고 감각인가 뭐 몇 가지 이제 나누는데 요 아이디어에만 차용해서 문항을 그냥 임의로 한 거죠. 요 나온 시기가 중요합니다. 1944년도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2차 대전 시기였어요. 근데 심리학이 현대의 사회과학으로 분류된 게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입니다. 이때 완전히 스타 학문 분야로 떠요. 왜냐면 1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사람 뭐가 필요하죠? 총을 주는데 아군에다 막 쏘면 어떻게 해? 그래서 제대로 된 애를 뽑아야 되니까 군대나 국가 시스템에서 꼭 필요한 학문 분야로 정해진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이 이제 사회과학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통계를 얻고 이게 굉장히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와요. 1944년도에 이게 왜 등장했냐면 군대에 건장한 인권들이 다 가잖아요. 그러면 일을 누가 해? 부인들이 해야 되잖아요. 여성들이 해야 되는데 그때 사실 여성 인권도 엄청 올라가는 게 이때예요. 그전에는 굉장히 하우스 와이프, 사랑스럽고 집안일 잘하는 아내상이었다가 이제 일 잘하는 여성이 중요해졌는데 일을 뭘 잘하는지 어떻게 알아? 일을 안 해봤는데 그걸로 구분한 거예요. 성격 검사로. MBTI가. 근데 이때는 비전문가인 이분들이 들어와서 한 거죠. 이게 공교로워요. 그때 써먹던 이 심리검사지입니다. 이게 원래 제도권 안에서 돌던 심리검사지가 아니에요. 이게 벌써 역사가 7, 80년이 지나면서 제도화됐죠. 그래서 이 심리검사지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이게 과학적이냐. 그러려면 신뢰도나 타당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뭐 통계도 많이 배우는데 재검사 신뢰도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능을 왜 믿어요? 어때 해도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검사하고 재검사는 신뢰도를 측정하는데 이게 그게 좀 떨어져요. 할 때마다는 아닌데 통계적으로는 조금 떨어져요. 물론 지금 많이 보완됐다 그래요. 전문가들이 그동안에 많이 붙었겠죠. 제도권 안에 들어갔고. 왜 이렇게까지 MBTI가 화두가 되고 있을까요? 자기를 복합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커졌죠. 이게 공교롭게 기사를 찾아보시면 MBTI가 유행했던 시기가 2020년부터라고 나와요. 그때가 언제예요? 코로나 1년차.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의 자꾸 만나지 못하게 되고 만나게 못하게 되면 외로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이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 사실 역설적으로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했을 때 힘들어하면 내가 말 잘못했나? 이 생각하게 되고 끄덕거리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보다. 내가 이걸 잘하네? 이건 내가 좀 적응이 안 되네? 알게 되잖아요. 상호작용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에 의문을 느끼죠.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찾다가 MBTI라는 게 있대. 쉽게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게 해준대. 급증했습니다. 특히 이전까지도 인간관계가 그렇게 깊거나 쌓일 데이터가 많지 않았던 친구들, 주로 20대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인간관계의 양하고 깊이랑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40대, 50대들은 MBTI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잘 믿지도 않고. 그게 되게 공교로워요. 문화심리학을 연구한 학자의 입장에서 MBTI 과열 현상이 염려되는 점이 있을까요? 지금 인간관계가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가 폭발했다는 요 사실 하나만 보면 되게 중요한 현상인데 오남용은 상대방 낙인 찍기로 사용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이게 좀 걱정되는 거예요. 요새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걔 까칠해? 성격 좀 괴팍해? 너무 꼼꼼함을 넘어선 괴팍함이야? 이런 거를 통칭하는 말 있죠. 걔 T야?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 판단할 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배경, 학연, 지연, 나이, 외모 이런 걸로 편견 같은 게 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식일 수 있죠. 앞으로 이 MBTI 현상이 어떻게 되는가요?
이렇게 MBTI가 약간은 비과학적, 지금은 많이 보완이 됐다 그래도 비과학적이고, 그래서 뭐 전문가들은 막 오남용 욕하는데 저는 욕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는 욕하지 마시고. 근데 오남용을 비판하는 전문가들을 비난하는 정도로 엄청 큰 흐름이 있어요, 지금. 특히 20대 중심으로. 근데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거냐? 아마 이게 인간관계가 위축되고 축소되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속될 현상이에요. 다만 이게 혈액형의 그 과정하고 비슷하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맞다는 정보가 확인되면 이 효용이 좀 떨어집니다. 점점. 데이터를 보면은 40대, 50대들은 MBTI에 별 관심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해온 인간관계나 거기서 인간관계의 데이터베이스만 해도 사람을 판단하는 훨씬 더 좋은데, MBTI 유행은 그래서 20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속하는 현상으로 갈 것 같아요. 큰 흐름이에요, 지금.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게 낙인이 되면 안 될 것 같고, 이건 하나의 참고 자료로. 왜냐하면 직관이나 감각이나 감정과 사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눴죠. 이거 다 한 개라도 많으면 그렇게 분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자꾸 움직입니다. 저 외향형으로 나누는데 혼자 있는 것도 엄청 좋아해요. 그러면 사람들 옆에 보고 저 사람 내향형이네 그러거든요. 저 무대 가서도 잘합니다. 강의 잘해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상황의 동물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루키의 잡문집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독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입사 지원장에 갔는데 원고지 4매로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라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원고지 4매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소개할 수 없어가지고,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소개하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원고지 4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는 건 그렇게 어렵죠.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 자기 정체성을 그 삶에 녹여낸다는 게. 다만 자 같으면 굴튀김에 대해서 쓸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굴튀김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굴튀김을 잘 만들 수 있고, 이거는 내 스타일에 좀 더 맞고, 언제 계절이 좀 더 맞고, 이걸 언제 가봤더니 이때가 뭐가 좋고, 그러니까 어떤 굴튀김에 대해서 쓴 게 나라는 거죠. 여기 되게 좋은 시사점이 있어요. 실제로 나 정체성은 내가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되게 감동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인간은 오직 그 사람이 속한 관계 통해서만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 개인적으로 혼자 독립된 인간으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적 의미라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삶의 의미라는 게 오직 소통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더 가고, 어떤 종류의 사람한테 관심이 더 끌리고,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거에 재미를 느끼느냐, 이걸 발견하는 게 사실은 MBTI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걸 잊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떨 땐 난 내향이고, 어떨 땐 외향이고, 또 어떨 땐 공감도 하고, 맞아요. 어떨 땐 직관적이기도 하고, 네. 어떨 땐 공감도 격렬하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상황이 있는 거지 고정된 내가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융도 원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아요. 이게 의식의 흐름 같은 거고, 그리고 모든 심리학적 전통이 최근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뇌과학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독립된 자아 같은 게 없을 수 있다고. 사이콜로지컬 투데이라고 이 독일 잡지가 거기도 자아가 없다까지 나가고 있어요. 지금 MBTI가 웬 말이냐고. 혈액형처럼 약간 철진하면은 그때는 그런 거 믿었어. 예, 그때 유행이었지. 혈액형도 그 무슨 소설가가 많아요. 소설가가 썼더라고, 일본에서. 좀 질환하고 나면은 그때는 인간을 그렇게 고정적인 존재로 이해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